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돈만 밝히고 사람을 속이는 시어머니에게 모진 핍박을 받아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지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회사 상사가 또 쪼아대서 스트레스 받았다며? 그러고 어떻게 버티고 있어? 당장 때려쳐. 애기 낳고 오붓하게 살려면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서방님. 어머님도 나 좋은 남편 만난 만큼 벌라고 하시고 장차 생길 우리 애 위해서라도 버티려고. 우리 집안 넘칠 정도로 넉넉하거든. 괜히 그러다가 당신 병이라도 들까봐 걱정이다. 내가 당신 그 펜 녹음기 켜놨으니까 절대 끄지 말고. 항상 옷가슴 주머니에 펜 꽂아놓고 알겠지? 이거 한다고 뭐 쓸모나 있고? 어허,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보험을 들어놔야 하는 법이랬어. 그거 배터리도 짱짱하고 녹음 최대 시간도 긴 거니까 꼭 켜고 다녀. 용량 가득 찰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파일 옮겨놓고 신경 써주고 옮기는 게 더 귀찮겠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확실한 증거 내미는 것만큼 세상에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 왔을 때 그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일이 원만하다니까. 나 얼마 전 교통사고 났을 때 가슴 내밀고 뭐 어쩌라고 하던 사람이 불방 영상 보여주니까 깨갱한 거 기억나지? 기억은 나는데 나는 영 이런 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틀려고 하라고. 일단 녹음 파일 정리하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녹음만이라도 해. 그러다 보면 습관 들 거야.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은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미리부터 대비를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지만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저는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내가 하루하루 너 때문에 술이 늘어만 가는구나.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걸 또 며느리로 들이게 된 거니? 응. 너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음 뭐라도 말을 좀 해보거라. 나도 갑갑해서 그런다. 어머님 또 술 드셨어요? 건강 생각해서 적당히 하시지. 태정이 애비도 죽고 나는 늙어가고 있는데 며느리라고 들어온 건 이 모양이니 내가 술이 안 들어가니? 넌 참 좋겠다. 대기업 남편 생겨. 시애비 죽어 없어. 시애미도 고술 퍼마시다가 죽을 거고. 아주 살판이 낫겠네. 살판이 낫겠어. 어머님, 결혼하실 때부터 저 반대하신 건 알지만 이제는 저 좀 인정해 주실 때 되셨잖아요. 멀쩡한 정신일 때부터 술 마실 때까지 저 이렇게 미워하시면 어머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나 생각하는 척 하지 마라. 하씨 집안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했던 거 거짓말 같았니? 태정이가 결혼 안 시켜주면 연 끊겠다고 오만 난리 피우지 않았으면 너 같은 걸 내가 받기나 했겠냐 말이다.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더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하고 있고요. 태정이도 그래. 엄마가 이렇게까지 마누라 싫어하면 이혼 고려할 법도 하잖니. 남들은 쳐두고도 첩 잘만 만들고 다닌다던데 걔는 대체 왜 그런다니? 네가 한번 무슨 까닭인지 말을 해보거라. 그이가 공부하는 거 아니면 여행 가는 취미밖에 없는 심심한 사람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성실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인 거다. 그러니까 얼른 새 장가를 가든지 해야 애 신세가 훤히 펴지 않겠니? 저 높은 곳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애가 너한테 발목 잡혀 있는 걸 보니 내가 미치겠구나. 태정 씨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요, 어머님. 대기업 다녀, 가정에 성실해. 이제 애만 가지면 더할 나위 없죠. 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절대 안 돼. 그럼 우리 태정이 영영 애 때문에 더 너랑 정 끊기 어려워진다는 건데. 내가 그 꼴 두고 볼 줄 아니? 어머님,
지금 술 많이 드셨으니까 깨고 나서 얘기하기로 해요. 너 지금 당장 김 기사 불러서 같이 오거라. 조 기사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조 기사고 김 기사고 하여튼 데리고 오라고. 너 내가 얼굴 보고 직접 할 말이 산더미다. 안 오면 시엠이 개무시하는 걸로 알 테니 그리 알고. 저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라면서 술을 드시는 어머님. 돈도 많으시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시는 분이었지만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더 쥐고 더 가지려고 욕심보가 두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더 좋은 곳에 장가갈 수 있었다면서 저의 말과 행동 모두의 트집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죠. 요즘 사모님이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신가 봐요. 술을 매일같이 드시고 하루도 맨정신으로 있으신 걸 거의 못 봤네요. 조 기사님이 어머님 많이 안 드시게 옆에서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야 뭐 그런 거 어렵지 않죠. 제가 어른들 봉양은 선수입니다. 진짜요? 혹시 무슨 자격증이라도 있으신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 운전 배운 것도 엄마 제대로 보살피려고 그런 거거든요. 엄마가 가난한 집안인데 뭔 택시며 버스냐 하셔서 그거 보기 안타까워서 제가 운전 배운 거거든요. 아, 저도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는 심리 이해는 가요. 아, 정말요? 당연히 저는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에 교양이 있으시고 말도 참 잘하셔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님 잘 모셔다 드리고 일찍 퇴근하세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조 기사는 남편 또래의 남자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조 기사 정도의 사람이 저와 딱 맞는 사람이라면서 술을 마실 때마다 매일 저와 조 기사를 엮어주려고 했었고 그 때문에 서로 곤혹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당신 내가 사준 녹음기 왜 또 안 틀고 다녀? 이럴 거면 내가 그냥 날마다 맘대로 켜둔다. 조 기사님이랑 어머님 뵈러 간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꼭 할 말 있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걸 왜 녹음을 안 해두냐고. 저번에 엄마가 당신한테 막말한 이후로 내가 다신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설마 또 그런 거 아니지? 어머님이야 뭐 술 주정하시는 건데.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하여튼 당신은 사람이 너무 물러서 탈이다. 화낼 때는 화내고 따질 때는 따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편안해져. 나한테 프로포즈 할 때는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이라 좋다더니. 그거야 당신이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그리고 나 한정으로 그럴 때 좋은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대해도 되니까 제발 스트레스 좀 신경 쓰자. 우리 애도 조만간 생길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조심 좀 하자고. 그러게 조심해야지. 근데 있잖아, 여보. 만약에 임신하면 어머님도 그때는 나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려나?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랑 나만 좋으면 됐지. 내가 당신한테 누누이 말하지만 엄마랑 난 언제든 연 끊을 준비되어 있어. 나 처음 수능 쳤다가 왜 맹장 때문에 시험 망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도중에 병원 안 갔으면 큰일 났었는데 차라리 수능 치다가 죽지 그랬냐고 했던 사람이 엄마야. 남들한테 쪽팔리게 재수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진짜 가출까지도 결심했었다고. 알지. 우리 남편 그 덕분에 이렇게 어엿한 대기업 직원 됐잖아. 엄마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야. 채찍질은 누가 못해?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머님과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어머님과 제대로 화해를 시키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죠. 남편 또한 가끔 술을 마시면 어릴 때부터 서러웠던 일, 시어머니에게 도구 취급당했던 일등을 수도 없이 토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화해는커녕 당장 저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부터가 최악이니 저로서도 딱히 손쓸 수 있는 일이 없던 중이었습니다. 예, 너 태정이 태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고 출장 이렇게만 답장 오는 게 맞는 거니? 그이가 요즘 많이 정신이 없나 봐요. 나중에 제가 따끔하게 혼내둘게요. 농담이라도 혼내니 뭐니 그런 소리 말아라. 여자가 그렇게 남자 기죽이겠단 소리를 함부로 하니? 농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됐고 너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오늘 시엠이랑 술 한잔 같이 어떠니? 술이요? 저 술도 잘 못 마셔서 재미없으실 텐데요. 그리고 그이랑 요즘 자녀 계획도 생각하고 노력하는 중이라서요. 거참, 임신한 산모라고 해도 시애미가 마시자면 술 한잔 하겠다. 아직 임신도 안 한 마당인데 나랑 술 한잔 하기가 그렇게 힘드니? 여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친해져 보려고 하는 건데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럼 조금만 마실게요. 조기사도 있는 마당에 뭐가 걱정이냐. 됐으니까 얼른 오기나 하거라.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된 날, 어머님의 호출이 있어 저는 술집에 가게 됐습니다. 조기사도 함께 한 자리였는데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저는 필름이 끊겨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눈을 뜬 것은 조기사의 집이었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중에도 어질러진 속옷과 옆에 누워 잠들어 있는 조기사를 보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급히 옷을 챙겨 나오는데 조기사에게서 연락이 왔죠. 자기야, 왜 해장도 안 하고 그냥 갔어? 나 콩나물국 정말 맛있게 끓이는데. 조 기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징그럽게 저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세요. 자기가 나한테 먼저 앵겨놓고 왜 그래? 큰 사모님 바래다 드리고 갈 때 여보 하면서 나한테 안겼잖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고 자시고 가네. 이거 범죄예요. 조 기사님, 술 취한 사람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안 배우셨어요? 왜 이러실까? 사모님이랑 같이 있던 술자리에서 저한테 몰래 연락했었잖아요. 자기가 분명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남편 없는 밤 혼자 보내기 싫다면서 먼저 유혹을 하셔놓고는 술집에 있던 그 시각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당연히 기억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 기사와의 대화를 살펴보니 정말 제가 술집에 시어머니와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을 시각에 보낸 말들이 있더군요. 정말 제가 한 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말로 조 기사를 유혹하고 있었고, 조 기사는 거부하다가 생각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바뀌어 있는 걸 보자 속이 뒤집어지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한 실수라고는 하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이기에 남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하지만 이걸 남편에게 말했을 때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쉽사리 그런 선택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조기사를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기를 몇 달. 저는 속이 좋지 않아 남편과 함께 갔던 병원에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습니다. 야, 우리 마누라. 이게 웬 경사야? 우리도 드디어 자식이 생겼어, 여보. 내 자식이라고. 여보, 미안한데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한다는 말? 지금 얼굴 본판 아니라서 낳을 애들 얼굴이 조금 다를 거라는 말도 오케이야. 지금은. 뭐 그냥 애 낳으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에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당연히 이사 가야지. 당신 스트레스 안 받게 엄마랑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자고.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건 또 뭐야. 괜찮아. 나 몇 달 전 출장 갔을 때 엄마가 술 마시자고 불러냈다며.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조 기사님이 당신 잘 바래다 주기는 했고. 응, 뭐 문제 없었어. 아, 그럼 나중에 엄마랑 했던 얘기 뭐였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당신은 엄마랑 사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그거 못 믿겠거든. 그래, 근데 내가 딱히 녹음을 안 해놨어서. 걱정 마. 내가 그날 출장 가면서 녹음해놨었으니까. 녹음? 설마 당신 그때 녹음기 켜놓고 갔다는 거야? 그 뒤로도 지금까지 계속 켜두고 있는데? 한번 키면 적어도 몇 달 정도는 너끈하게 기록되는 거라 그날도 확실히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확인을 해볼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당신한테는 못 보여주고. 에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기분 좋으니까 봐줄게. 기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차마 조기사와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 때문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는데요. 그날의 일이 너무 끔찍하고 다신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저의 잘못을 직면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집에서 혼자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조기사와의 증언과 달리 저는 누군가에게 말을 할 정신도 없었는지 바로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와 조기사만이 얘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한창 듣던 저는 그만 소름이 돋고 말았죠. 할 얘기 있으니까 지금 바로 내가 말하는 장소로 나와요. 우리 자기 차단하고 있더니 이제야 연락이 되네? 근데 지금 회사 갈 시간 아닌가? 회사 때려쳤으니까 나오기나 하라고. 아이고, 우리 자기가 많이 몸이 달아오르셨나 보다. 그래, 어디로 갈까? 모텔? 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개수작 부리지 말고 어머님 집 앞에 있는 카페로 나오세요.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라 성범죄로 신고해버리고 당신 감방에 쳐넣을 수 있어. 아, 알겠으니까 잠깐 진정 좀 하세요. 금방 나갈게요. 저는 카페에 나온 조기사를 보자마자 따귀를 올려붙이고 녹음 파일의 복사본을 재생해줬습니다. 조기사와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녹음 파일. 이를 들은 조기사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지고 말았죠. 저는 조기사에게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핸드폰을 내놓으라 말했고, 조기사는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신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며 핸드폰을 건네더군요. 당일의 진상이 담긴 시어머니와 조기사와의 대화 내용을 찾아 읽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조기사,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잘해야 한다. 만약 일 망치면 조기사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알겠지? 저기, 사모님. 그런데 제가 정말로 작은 사모님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계산기가 있어야 낙태를 하라고 종용하건 뭘 하건 하지. 그래야 내가 우리 아들이 정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일단 불륜으로 시작하시죠, 사모님. 잘못하다가 저 쇠고랑 차게 되면 사모님도 많이 위험하실 텐데요. 그 술에 수면제 성분 타서 먹인다는 것부터 해서 지금 사실 걸릴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걱정도 되고요. 이러니까 자네는 높이 갈 사람이 못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잘 알겠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나 잘하게. 걔 완전 정신줄 놓으면 바로 카톡으로 해서 유혹하는 증거 만드는 것부터 다음날 자네 집에서 눈뜨게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절대 실수 없어야 하네. 알겠나? 네, 사모님. 저도 그럼 사모님 약속하신 것만 믿겠습니다. 조기사는 저의 심호로부터 잘라버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녹음 파일로도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지만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알게 됐고 조기사와 저와는 아무런 일도 없었음을 알게 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라는 인간의 극악무도함에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는데요. 전 무릎을 꿇고 있는 조기사를 시켜 제가 임신한 것과 회사에 퇴직한 것을 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죠. 너 조기사한테 얘기 들었다. 애를 뱄다고 회사를 그만둬. 이게 아주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선 그런 일을 멋대로 결정하고 앉았어. 전업주부 타령하면서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 말고 당장 그 애새끼 지우거라. 아니요, 그 일랑 저의 소중한 결실인데 애를 제가 왜 지워요? 태정 씨랑 저 닮은 이쁜 애 낳아서 건강하게 기를 건데요. 인연이 뻔뻔하기가 아주 선을 제대로 넘는구나. 너 조기사랑 붙어먹고 애 벤 주제에 감히 태정이가 뭐가 어쩌고 어째?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하다하다 소설까지 쓰시네.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이라도 당장 애 지우거라. 그럼 내가 이 일은 눈 감아주도록 하마. 알겠니? 그리고 조기사한테는 앞으로 너가 돈으로 잘 매수해보고 내가 잘 달래놓아서 절대 태정이한테는 못 알리게 할 테니까. 에이, 그런 식으로 나 손 더럽히게 해놓고 그이 실망시키게 하려는 개수작이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으셨나 본데 이제 당신 인생이 나락으로 갈 차례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설마 너 뭐 조기사한테 들은 거라도 있어? 조기사랑 댁이 작당질한 것부터 카톡 대화까지 다 있어. 이 미친 할망구야. 경찰에 신고하면 이거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진짜 궁금하다. 개소리하고 있네. 어디서 이 미친 것이 시애미한테 거짓부렁이야. 이거나 보고 말하셔. 조기사가 한 일이다.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녹음 파일이며 카톡 대화에 다 담겨 있고 이미 증거까지 다 확보해 놨다니까? 협박에 낙태종용에 약물 사용까지 진짜 당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구나. 사이즈에 맞는 형량 받게 해줄게. 꼭. 아가, 잠깐만 나랑 좀 보자. 내가 너한테 꼭 얼굴 보고 해야 할 얘기가 있다. 내가 정말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거다. 술 자주 마시고 그러면 알코올성 치매도 오고 그런다잖니. 응. 이제 와서 아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잘 지내보려고 할 때 잘하지 그랬어. 꺼져. 예. 아가, 잠깐만.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조기사를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중에도 절 이해하고 위로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녹음기를 멋대로 키지 않았었더라면 저 역시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기에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기사와 시어머니라는 단어조차도 쓰기 싫은 미친 여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저나 남편에게 둘 다 선처를 호소했지만 각자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로 얼마 전까지도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지겨울 정도로 시집살이를 겪었었는데요. 본인이 역지사지로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을 알지 못하던 시모 때문에 많이도 고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시달리다가 역전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연을 들려드릴까 해요. 나 니들 집에서 좀 같이 눌러서 살자. 아무래도 생활이 쪼달리다 보니 월세며 이것저것 부담이 되는구나. 남편도 없는 홀몸이 식비며 돈이며 못 써봤자 얼마나 쓰겠니? 친구분이랑 지금 같이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래도 내가 눈칫밥 먹지 않으려면 적어도 월세며 돈 이래저래 줘야 할 거 아니냐. 하여튼 간에 너희 집에 좀 같이 지내도록 하마. 집도 큼지막하니 헛헛한 공간 많아 보이던데 그래도 사람 온기 있으면 낫지 않겠니?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으신다면야 그렇게 하셔야죠. 혹시 언제까지 있으실 예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 묻긴 뭘 물어봐. 애도 지내기 불편할 텐데 엄마 그냥 따로 지내라고 해.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 대부분은 그냥 빈말이라서 딱히 지켜지지도 않는다고. 주원이 네 말 들으면 내가 뭐 매주로 밥 만든다고 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엄마 권위를 이렇게 며느라기 앞에서 무너뜨리면 안 된다. 너 그러지 말고 남주 쪽에 머무르는 건 어떻게 생각해? 매부 사업도 하고 있고 집도 여기보다는 훨씬 크고 좋을 텐데.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더 지내기 편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사위 사업일 하는데 방해되게 내가 거기 자리 잡아봐야 뭐 하겠냐. 너희 둘이야 뭐 직장일 하고 있으니 나 있어도 뭐 그리 부담될 거 없잖아. 그리고 내가 계속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있는 듯 없는 듯 지낼 거다. 그러니 걱정 마라. 숟가락 하나 그저 더 놓으면 된다. 생각하고 받아주면 되는데 뭔 말이 이리도 많니? 하다못해 언제까지 머물겠다.
일정이라도 말을 하든가. 엄마 잔소리 심한 사람인 거 내가 아는데 설마 평생 동안 눌러 살 생각 아니지? 너네 집에 내가 보탠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괄신이야. 그래, 다달이 머무는 돈 50으로 잡고 그거 다 깔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지내자. 됐니? 나 참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구나. 며느라가, 너는 좋니? 안 좋니? 지금 딱 말해보거라. 안 좋다고 하면 그냥 내가 거리에 나앉아 죽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알아서 하마. 저야 어머님 오시면 든든하고 좋죠. 며느라기 하는 말 들었지? 집사람이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하겠어. 집안일 배워야 한다고 엄마가 난리쳐서 신혼 때부터 엄마 겪은 사람이. 하여튼 그때처럼 잔소리하기만 했단 봐. 바로 내보낼 거니까. 내가 우리 딸 남주처럼 대할 거니까 절대 걱정 말거라. 안 그러면 바로 쫓아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으마. 너네 신혼집에 보탠 돈 가지고 치사하게 따지지도 않을 테고 알겠니? 결국 저와 남편은 협박과 애원 섞인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에 깐깐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키지는 않았죠. 조용히 지내겠다는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그걸 믿을 수는 없었고 아니나 다를까 함께 산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 오줌 누고 나면 물 내리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왜 물 아낄 줄 모르고 돈을 펑펑 써대는 거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거 잊었니? 아니요, 그래도 소변 보고 찌든 내가 나는데 물은 내려야겠다 싶어서요. 이렇게 절약을 할 줄 몰라서야. 어휴, 집안일 신혼 때부터 가르쳐 준 거 다 어디다 팔아먹었니? 앞으로는 물 내릴 때 누가 똥 눈다 이러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리지 마라. 어머님, 그러면 변기에 지린내 생기고 요석 생기기도 쉬울 텐데요. 그거 생긴다고 한들 긁어내는 게 뭐 대수라고. 요석 제거하는 거 일도 아니야. 돈이 뭐 땅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허투루 좀 쓰지 마라.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절약을 할 줄 알아야 해. 절약을.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안다는 애가 페트병 완전히 종이처럼 국이라는 거며 비닐로 딱 찢어버 부피 줄이라는 건 무시하니? 가만 보면 내가 얹혀 산다고 아주 개무시를 하나 보구나. 네가.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어찌 어머님한테 그러겠어요. 이제까지 해오던 습관이 있어서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내가 안 무서우니까 바뀌지 않는 거겠지. 나 엄밀히 말해서 너네 집에 얹혀 지내는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해라. 매달 꼬박꼬박 돈 내면서 집 관리도 해주고 오히려 가게 보탬도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란 말이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남편이나 저나 익숙해져 오던 라이프 스타일을 죄다 바꾸려 드는 탓에 남편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하기로 했죠. 엄마, 내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동생 집에 가서 살면 안 될까? 같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 스트레스 안 준다고 해놓고 또 예전처럼 굴잖아. 어머님이 하시는 말 구구절절 옳은 건 알겠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요. 돈 아끼는 것도 좋은데 그거 신경 쓰느라 더 시간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돈 더 드는 것 같기도 해서요.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아주 생트집을 잡는구나. 작정하고 나 쫓아내려고 맘먹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니? 엄마 남주한테도 집사람이나 나한테처럼 굴 거야? 나야 모르겠지만 집사람은 적어도 딸처럼 대하겠다며. 안 그러면 쫓아내도 아무 말 않고 신혼집 보태준 거 걸고 넘어지지도 않겠다며. 나는 남주한테도 이렇게 해. 이거사 내가 얼마나 공평한 사람인데. 남주한테도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니들한테 차별하면야 따져도 되겠지만
이건 아니지. 어머님, 제가 집안일 배울 때랑 말이 너무 다르시네요. 아가씨랑 같이 지내는데 그때는 저만 집안일 잔뜩 시키셨잖아요. 그거야 걔가 시집을 가기 전이니 그랬던 거고 지금이야 집안일 너랑 똑같이 배워야 하는 처지고 남편 모시는 아내 처지인데 내가 똑같이 대하지. 상황이 다른데 왜 자꾸 그걸 들먹이는지 모르겠구나. 나원. 그래서 집사람 계속 괴롭힐 거라고? 딸처럼 대한다는 약속 무시하겠다. 이거지? 나는 딸도 이렇게 대한다니까. 정 그러면 내가 잔소리는 좀 줄여보도록 하마. 그리고 남주도 며느라가 유독 좀 펑펑 써대는 것 같다면서 내 편 들더라. 아가씨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명품이며 여행이며 펑펑 써대는 분이 그런 말하니까 참 황당하네요. 걔는 그럴 만한 상황이 되니까 쓰는 거잖니. 하여튼 간에 알겠으니까 잔소리 그만해라. 남편과 제가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는 한풀 꺾이는 듯 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제게 온갖 트집을 잡고 스트레스를 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는 집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받은 스트레스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 같다 남편에게 말을 했죠. 엄마 조만간 내보낼 건데 당신도 나처럼 시원하게 할 말은 하고 살아. 남들은 내가 자식인데 엄마한테 막말하면 쓰나 이러던데 그것도 부모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빠 돌아가신 뒤로 사람이 더 괴팍해져서 그냥 말을 해선 안 알아듣더라. 신혼집 돈 보태주신 건 어떻게 하려고? 애초에 엄마한테 꼬박꼬박 용돈 붙이고 있는 걸로 갚아나가는 셈이었잖아. 그리고 엄마도 이미 준 재산인데 소송을 걸겠어. 뭐 어쩌겠어. 따지고 보면 엄마가 보태줬다기보다는 아빠 살아계실 때 마지못해 도와준 거라 생색내는 것도 난 사실 별로야.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기는 할게. 근데 자신은 없네. 막상 해보면 별로 안 어려울 거야. 자꾸 참고 그러지 말고 편하게 할 말 하면서 살아. 정 힘들면 그냥 엄마 바로 나가라고 말하자. 아냐, 당신 말대로 어머님 나가라고 하기 전에 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어. 이대로 어머님 보내면 나 계속 어머님한테 쭈글거리고 눈치 보면서 평생 살 것 같아. 저는 남편의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서 아니다 싶은 건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내가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은 거 1시간 단위로 끄라고 했니 안 했니? 왜 자꾸 말을 안 들고 집을 냉골로 만들어 놓는 거니? 응. 에어컨 틀어놓은 것도 모자라 선풍기까지 틀면 이거 뭐 전기세 폭탄 맞겠다는 뜻 아니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전기세 소모가 크다고 그러네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냐. 계속 켜놓는 것보다 당연히 껐다 켰다가 더 절약되지. 에어컨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저희 집 에어컨은 계속 틀어두는 게 더 절약되는 거 맞아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막상 깨고 나면 차라리 활동하기 수월하잖아요. 사람이랑 에어컨이랑 같니? 전기세 폭탄 맞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기사님 통해서도 확인해 본 사실이니까 정확할 거예요. 만약에 이러고 전기세 저번 달보다 더 나오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거야 두고 볼 일이라 치자. 그럼 에어컨 틀고 선풍기는 왜 틀었어? 에어컨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그것까지 보태서 전기를 펑펑 써대냐고.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전기 부족 국가인 거 몰라서 이래. 선풍기 통해서 순환시켜주면 열도 빨리 식고 냉기 세게 안 해도 찬 공기가 퍼져서 좋다더라고요. 네가 하는 말은 죄다 헛소리뿐이구나. 너 맘대로 해라. 그러고 나중에 전기세 폭탄 맞고 왜 안 말렸냐고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다. 내 딸도 지금 사업하는 남편 두고도 돈 없다. 징징거리면서 앓는 소리를 하는데 못 사는 애씀씀이가 왜 이렇게 해픈지 모르겠구나. 아가씨야 뭐 아가씨대로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일단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제가 고쳐나갈게요. 어머님 말 맞다나 돈 아끼면 되는 거잖아요. 고집을 부려서 제 나름대로 절약 습관을 실천했더니 더 효율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머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전기 자체를 쓰지 말라며 집에 불을 끈다거나 냉방 난방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멋대로 불을 끈다거나 난방비가 아깝다며 집에 난방 텐트를 드리는 등 멋대로 굴었어요. 저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와 기싸움을 벌이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당시 시누이로부터 의외의 연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저 딱 1년만 언니 집에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가씨? 엄마한테는 아직 말 안 했는데 저 임신하는 바람에 이혼당하게 생겼거든요. 임신한 게 왜 이혼당할 일이에요? 서방님도 애 많이 원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일 아닌가요? 그게 제가 동창들이랑 놀러 갔다가 실수한 일이 있거든요. 고민하다가 털어놓으니까 그이는 일단 자기 애인지 아닌지 나중에 검사할 일이라며 저 절반 정도는 용서해줬어요. 근데 두고 보겠다며 잠깐 거리 두자며 저보고 집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럼 아무한테도 말은 안 하신 거예요? 여자 사정은 여자가 그래도 잘 안다잖아요. 제가 언니 신혼 때부터 좀 못되게 굴고 하나도 안 도와줬던 건 미안해요. 근데 이제 저나 언니나 서로 결혼해서 남편 둔 처지잖아요. 이럴 때 이해하고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1년. 아니 하다못해 반년만이라도. 죄송한데 저희는 이미 어머님 모시고 있어서요. 언니, 제발요. 오빠 보나마나 노발대발할 건데 언니가 편들어 주셔야죠. 저 이 상태로는 쪽팔려서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가지도 못하고 말할 데도 없어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면서 대뜸같이 살자는 요청을 해온 시누이. 평소에 가족들이 모일 때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언니 대접도 하지 않던 사람이 다급해지니 아쉬운 소릴 하나 싶어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던 저는 이게 어쩌면 기회일 수 있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시어머니에게 한 방 먹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원이한테 들었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자식이라는 축복이 생겼다느니 어쩌느니 하던데. 똑바로 속 시원하게 대답 안 하고 의묵만 떨어대도 내 눈치가 백단이다. 보아하니 너 임신했다는 것 같은데 그럼 직장은 때려칠 거니? 보통은 임신하게 되면 직장 그만두기는 하죠. 일단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애를 최우선으로 해야죠. 설마 애한테 좋다고 몸 따뜻하게 하고 있는 거냐? 임신한 게 뭐 유세라고 집에서 난방을 틀고 누워 있어. 그거 바쁘게 움직이면 몸 따뜻해지고 애한테도 더 유익한 거 모르니? 몸이 불편하면 좀 누울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번 돈 제가 쓰는 건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딸같이 대하실 거라고 하시더니 이게 딸 대접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노는 꼴 못 본다. 딸이든 뭐든 그런 꼴은 내가 절대 못 보니까 직장 관둘 생각은 말거라. 정직장을 관둬야겠다면 나가서 폐철이라도 주워 알겠니? 어머니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요. 뭐 후회?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너 딸처럼 대하는 거 하루하루가 보람차기만 하구만. 옛날 사람들은 건강 위해서라도 임신하고 일부러 움직이고 그랬어. 네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다행이고요. 사실 남편이 말한 내용, 아가씨 최근에 임신한 거 가지고 하는 말 같거든요. 아가씨가 이 집에서 당분간 지내자고 했었는데 어머님 말한 그대로 실천하면 되겠어요. 걔가 이 집에 왜 와 멀쩡하고 큰 집 냅두고 여길 왜 오냐고. 이건 뭐 어머님도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다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는 시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르고 이혼을 당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 걸 설명했습니다. 기겁하던 시어머니의 마음이야 무관하게 시누이는 결국 저와 남편이 있는 집에 함께 머물게 됐죠.
아쉬울 게 없던 저는 시누이에게 나가서 폐지를 주어라, 난방을 끄고 지내라 잔소리를 했고,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원칙이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시누이는 엄마 제정신이냐면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고, 아주 집안은 난리가 났지만 저나 남편은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었죠. 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한테 좀 과했었던 것 같구나. 매달 주는 용돈에 30만 원만 더 주면 나랑 남주 다른 집 알아볼 테니까 좀 도와주렴. 너 매번 2명이나 되는 목, 식비며 이래저래 부담되잖니. 죄송하지만 어머님, 돈 아껴야 할 처지라서 힘들 것 같네요. 어머님께서 따로 나가 사신다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애시당초 어머님이 여기 와서 오히려 저희 돈 벌어준다고 하셨는데 나가니까 절약될 돈 달라고 하시면 그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고요. 나야 괜찮다지만 남주가 문제잖니. 아가씨도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제가 잘 실천하고 있으니까 차차 좋아지겠죠. 임신한 몸이어도 움직이고 다니고 난방도 안 틀고 있어야 하는 거 아주 잘 실천 중이니 걱정 마세요. 재활용 종이 줍게 하려고 아는 사람 통해서 수레도 알아보는 중이고요. 내가 너 괴롭게 했다고 지금 복수하려는 거니? 응, 임신한 애를 어떻게 난방을 못하게 할 수가 있어. 가뜩이나 이혼될까 말까 곤궁한 애를 어떻게 이리 핍박할 수 있냔 말이다. 어라? 어머님 그럼 인정하신 거네요. 저한테 했던 게 도와주려고 하고 딸처럼 대한 게 아니라 핍박하려는 거였다는 거. 그래. 내가 인정하마 미안했고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좀 도와다오. 임신하고 힘든 애 그만 괴롭히고 날 부려먹으라 이 말이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 그만해다오. 제발. 저요. 어머님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 10분의 1도 안 한 거 아시죠?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저도 거의 습관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고요. 예, 이렇게 시모가 빌고 있잖니. 용서 좀 부탁하마. 응, 내 입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도 이럼 어쩌란 거니? 응. 그러게 대화로 처음부터 풀어나가려고 할 때 잘 좀 들어주시지 그러셨어요. 하여튼 저는 아가씨한테 계속 이렇게 대할 거고요. 정 힘드시면 따로 나가서 사세요. 예, 미안하다고 하잖아. 며느라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시어머니가 잘못을 빌었지만 저는 그간 당한 일들이 있었기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는 사정이 힘드니 그럭저럭 버티던 시누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시어머니와 함께 월세집을 장만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업가인 사위는 물론 제 딸한테조차도 쩔쩔매며 가운데에서 눈치를 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딸처럼 대하겠다며 절 함부로 대한 벌이라 생각하니 그리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네요.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나갈 예정이며 절대로 시어머니든 아가씨든 집안에 들이지 않을 작정입니다.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